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 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사전 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 8천만 원 규모의 도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중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 서류, 채용 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중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으로 입증했다. 이 같은 노력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S사의 위반 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 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 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 공동주택 등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 내용을 시군과 유관협회에 전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단속 사례처럼 부실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은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근절해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제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찰 단계에서부터 위법 건설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내 대다수 시군도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우선 협상자로 NHN 페이콧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NHN 페이콧 컨소시엄은 배달앱 배달 대행사, POS사, 프랜차이즈, 협회가 참여했다. 페이코는 간편 결제인 페이코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주문 결제인 페이코라는 모바일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솔루션이다. 그 외 쿠폰 서비스, 식권, 승차권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은 각 물류 솔루션과 POS 솔루션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개발에 있어 가맹점의 주문 처리와 배달 부분의 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 중개사인 먹개비, 배달 대행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의 신속한 배달과 원활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의 식중앙회도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NHN 페이콧 컨소시엄은 제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착한 결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역할로서 공공배달앱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페이코의 인프라와 영업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강화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T, 투자, 경영, 마케팅, 노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이봉혜 심사위원장은
참가 기업들로부터 참여사의 강점이 잘 부각된 수준 높은 제안서를 받았다며 NHN 페이콧 컨소시엄이 강조한 지역 기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기반 결제,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공공성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부분이 공공배달앱의 방향에 일치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와 NHN 페이콧 컨소시엄은 시범지역의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9월 이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배달앱에 필요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 먼저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공모 참여 기업들의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과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함께 만족도 높은 공공배달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상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하는 농업법인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 사용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 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한 곳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병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 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 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 차익을 남기고 실제 비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병영 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비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 7,437제곱미터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도 시역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도 평택의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약 1,100만 원을 완납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에 소재를 둔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들의 입법인으로 매각해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의 가등기 설정 후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세 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익원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특 예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